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살펴보는 주간 세상 읽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맡기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간 세상 읽기는 어떤 걸로 얘기를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 의료인 눈물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렇게 네. 잡아봤습니다. 뭐 요즘 뭐 미스터 피자도 있고요. 또 네,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있고. 네, 네, 이 참 의뢰 눈물이 뭐 상당한데. 네, 의뢰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은 이제 소상공인 이슈를 다루고자는 건데, 먼저 그 소상공인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어렵죠. 네. 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요. 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와는 좀 다른 겁니까? 네, 그 개념도 많이 헷갈리죠. 네. 네, 자영업자는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이 통계청의 그 표준 통계 용어로 사용되는 이 자영업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게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에 비교되는 용어라면 이 소상공인은 대상공인에 비유되는 용어일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두 개념이 이 포괄하는 의미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들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대부분이 이제 편의점이나 또는 치킨점, 피자 판매 업종이잖아요. 네. 이 도소매업이나 음식 업종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가 또 5인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아주 정확하게 이 소상공인의 개념에 부합하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들이 이 본사의 이제 각종 횡포 말이죠. 네. 소위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 피자의 경우도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그 최근 그 갑질을 해서 지금 그 전형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지난해 1년 전 4월 달이죠. 지난해 4월 달에 그 정 전 회장은 경비원을 폭행해서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즉각 사과를 했지만 네. 사실 시민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네. 가맹점들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그 미스터 피자의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냥 속속 밝혀졌죠. 네.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이른바 그 치즈 통행세를 이제 받았다 이런 비난이 있던데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네, 검찰 조사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 지난 7월 3일입니다. 서울 서초구 MP그룹 사옥 앞에 110명이나 되는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슬로건이 치즈 통행세를 폐지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우현 전 회장은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들이 운영한 업체에 그 중간 마진을 가지도록 이렇게 치즈 통행세를 받아왔다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길가에 뭐 바리케이트 하나 설치해놓고 이제 골목세 이런 거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가맹점에서 이제 탈퇴한 점주들 뭐 이런 것을 못 이겨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주들을 상대로 또 보복 영업을 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치즈 통행세 외에도 이 본사가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 부담을 이 지점들에게 이제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네. 또 회장 자서전을 또 강제 구입하라고 네. 이렇게 강요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많은 갑질들에 반발해가지고 일부 이제 가맹 점주들이 탈퇴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주에게 이제 보복을 가한 사건인데요. 그 탈퇴 업주의 인근에 본사 직영의 피자 가게를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당 업주가 망할 때까지 덤핑으로 판매를 막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이
이 사람이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도록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네.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집단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이런 문제가 특정 업체나 특정 회사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아주 전반적인 행태로 인식될 만큼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심각하다는 말씀은 이제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뭐 프랜차이즈 회장의 어떤 것들 말이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불리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분들 하나가 잘못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되고 그 또 피해는 또 고스란히 가맹 점주들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가 범죄나 일탈을 저질러 이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 네, 이 소비자들이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심지어는 막 불매 운동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 미스터 피자 가맹점의 경우처럼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작년에 왜 정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로 사실 미스터 피자 가맹점들은 이 브랜드의 이미지 악화 때문에 매출이 30 내지 40%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정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달 21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몇 주 사이에 매출이 한 15% 내지 20%가 감소했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요게 이제 오너 리스크인데요. 네. 이런 피해 때문에 이런 피해가 가맹점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본사 회장의 성추행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직접 갑질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갑질에 준하는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이것도 또 엄청난 피해가 엄청났어요. 엄청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7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호식이 2마리 치킨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5일 이후 열흘 동안에 네. 하루 매출이 전월 대비로 40%나 감소했대요. 거의 뭐 반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네.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이 오너의 개인적인 일탈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돼서 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본사가 이것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한 요구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네. 뭐 당연히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이런 입법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달 뭐 6월 20일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른바 이제 호식이 방지법,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갑질 이걸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때 이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법률 만들어지는 거는 좋은 일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일부 가맹점주들이나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애초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그 허가 규정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원초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 이렇다고 합니다. 가맹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해야만 한다 이렇게 원칙으로 돼 있대요. 네. 왜냐하니까 이게 오너가 직접 영업 점포에서 장사를 해봐야 이 점주들의 매출액이라든지 창업 비용 같은 이런 실질적인 가맹점의 영업 형편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중국은 더 까다롭게 해놨는데요. 네. 가맹 사업을 하려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가맹 본부 등록한 다음에 바로 이 가맹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한 규제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적절한 또 해외 사례를 좀 들어주신 것 같고 또 비단 또 이게 가맹점주들만의 또 얘기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가맹점주들도 고용인이나 알바생들에게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많죠. 네. 실제로 그 알바 학생들을 괴롭힌 가맹점주의 사례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죠. 네. 뭐 욕설을 한다라든지 뭐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갑자기 을의 지위에서 갑의 지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갑질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네.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인데요. 네. 이런 과학적인 어떤 학대하는 이런 경제사회 모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0년까지 시간당 이제 10,000원 임금 공약을 이제 실현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장사를 못한다, 문 닫아야 된다 또 이런 또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인 눈물은 이게 본질적으로 격차 사회의 아픔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극심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어떤 이유로도 이 정도의 불평등은 용납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거든요. 네, 이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3년 내 1만 원 최저임금 달성, 네, 이것은 격차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네, 역동적 복지 효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시금석같이 중요한 정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정책에 저항할 명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분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런 뭐랄까요 비용을 부담이죠. 부담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건데요. 네,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정부 차원의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이게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새롭게 도입될 아동수당 같은 그 복지수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액 그리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발행해가지고 이것은 오로지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라든지 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의 1.3%에서 1%로 낮추게 되면 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익이 많이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네, 또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주들의 갑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해가지고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라든지 질병, 사망, 노령 시에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노란 우선 공제인데요. 네. 이 사업을 확대한다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금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것은 을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함께 추진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간 세상 읽기 을의 눈물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또 갑이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을이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역지사지하면서 좀 세상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